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3구역이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관련 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등에 이어 압구정 3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5조 7천억 원 규모의 절반은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 문제가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처음은 이름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이, 사는 곳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서양에서는 흔하지 않은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찾지 못했다면 그런데 대화를 더 이어가야 한다면 얼른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로 서로의 공통점인데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이런 대화들이 모두 우리의 공통점을 찾기 위한 그런 대화가 되겠죠. 거기서 뭐 하나 서로 함께 좋아하는 게 걸리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정말 재미나게 술술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름보다는 같음에 더 많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 그런데요. 또 같은 것이 있다는 건 또 마음 한켠으로는 위로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같은 마음으로 좀 위로가 필요하셨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7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부동산 고민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은 1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연말을 맞아서 이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참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또 날씨도 꽤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이 추위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을지 또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30, 40대를 지나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50대 접어들면서 50대에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동의를 좀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물리적으로도 날씨가 추워졌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춥죠.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또 보유한 대로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아직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거 어떡하지? 집을 평생 못 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이제 심리적인 추위를 느끼실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너무 추위에 움츠려들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저와 한번 시간을 진행해 보신다고 하면 좋은 해답, 좋은 관리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몸이 추울 땐 따뜻한 옷을 껴입거나 아니면 얼른 난로 곁으로 가야 되죠. 마음이 추울 땐 그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라면 부동산 전문가 곁으로 얼른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번호 서울 지역 번호 02-6007-8337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면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수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로 1시간 가득 채워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예, 저희 운정 가란마을 9단지하고요. 네, 일산에 백성마을 6단지가 제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운정은 제 이름으로 돼 있고요. 네. 일산은 저 남편 이름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향후 전망이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는 어디에서 좀 하고 계세요? 일산 6단지요. 백성마을이요. 일산 6단지. 알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님 명의로 파주 운정신도시 가란마을 9단지를 보유하고 계시고 남편분 명의로 일산 백송마을 6단지 아파트를 예, 예. 거주 겸 또 보유까지 이제 예. 하고 계시는데 이거 두 개의 향후 전망 지금 예, 1주택 예. 상황인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소장님과 예.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정이는 어떤 거 갖고 계시는 거죠? 9단지 가란마을 남양 휴톤이요. 동문 굿모닝일 옆에 있는 거요. 예, 예. 네, 요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분양 받으신 거네, 그럼? 예, 예. 네. 미분양돼서 받았어요. 네. 요거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한 10여 년 갖고 계셨으면은 이제 걱정이 되실 만도 좀 한데 이쪽에는 지금까지 그럼 이쪽에서 거주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일산이요. 백송마을이요. 거주는 일산에서 하셨고 예, 예. 그러면 우리 남양 휴튼 같은 경우는 거주해 보신 경험은 없으시고요, 아직? 예, 없어요. 지금 월세를 낳고 있거든요. 네, 월세는 얼마나 놓고 있을까요? 예, 제가 1억에 50에 놓고 있어요. 1억에 50만 원 정도를 예, 놓고 있고 예, 30평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예, 예. 여기 전망부터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산 거주하시는데 전망을 좀 해드릴까요? 예, 예. 일단 운정이라고 하면 운정의 특색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GTX라는 게 지역 전체에 호재가 있겠죠. 네. 이 GTX A 노선의 개통과 더불어 운정 자체가 이제 좀 좋아지는 그 호재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적정성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3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도 있거든요. 네. 이 3호선 연장이 됨으로 해서 이제 인근 지역, 우리 아파트도 아마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 예. 휴튼 같은 경우도 인근에 이제 지하철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주변 지역, 즉 인근 지역의 어떤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고. 예, 예. 세 번째로는 이제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또 뭐 사전 청약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좀 분양받기 위해서 이제 청약 대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전세 금액이 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무주택인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야 청약의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약 대기자들로 인한 또 버티기 네. 수요들로 인한 전세금이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네 번째로는 글쎄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서 네. 이 갭 투자가 좀 늘어나겠죠. 네. 전세금이 오르게 되면 매매가하고의 차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갭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전세로 내가 깔고 앉아 있던 분들이 전세를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겠죠. 바꾼다고요? 그렇죠. 이제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야, 이 돈이면 조금만 보태면 내가 이 집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전세입자들의 매수 세력으로의 전환이 또 기다려지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이제 우리가 기회 요인으로 보자고요. 예.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또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예. 운정 지역에 보면은요. 네.
아직 잔존된 그러니까 예정된 물량이 남아 있어요. 네. 무슨 소리인지 뭐 아세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요렇게 보시면 네. 우리 주택,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보기보다는 요렇게 해서 좌측으로 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기준점으로 해서요. 네.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집이 있는 위치는 이쪽인데 이렇게 환한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이런 곳들은 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갈 곳으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물량이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다 여기는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예. 추가적으로 이만한 물량들이 아직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의 잔존 물량, 공급에 대한 잔존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는 위험이 되겠죠. 그런 것, 네. 그 소리를 풀어서 말하면 아직까지 공급할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성을 좀 내포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일단 호재는 한 4가지 정도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앞서서 네. 살펴봤듯이 네. 가격이 떨어질 위험은 1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보유예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예. 매도를 해야 되겠죠. 예. 장기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려울 게 없고 우리 아파트에만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운정은요 가격이 버텨주는 건 GTX역 인근인 거예요. 요즘 새로 청약 이제 공고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즉 GTX 운정역이 들어설 곳에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그 아파트들. 네. 얘네들은 아마 끝까지 살아남을 거며 웬만한 수도권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도 탄탄하게 가격은 흘러갈 거예요. 와. 그런데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운정역에서는 조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예. 물론 추가적으로 3호선이 들어간다라고 해주면 3호선의 영향력권에는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3호선에 영향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그걸 끝까지 가져가시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그런 호재가 있을 때 그 호재를 틈타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아니면 그대로 잠겨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그 바람 부는 거 즐기지 마시고 예. 그 연 높이 뜬다라고 해서 즐기지 마시고 예. 그러면 남들도 요때 연 날리겠지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인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내가 좀 가장 고가일 때 양도 차익을 챙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산에 있는 걸 이제 한번 보시면 네. 일산의 백송마을이라고 하면 네, 6단지요. 한번 볼게요. 네. 백마역 인근 쪽이잖아요. 예. 네, 백마역 아래쪽에 예. 대우벽산이라고 하셨나요? 예. 네, 대우벽산 아파트가 있는데 예. 이 아파트는 그러니까 일산은 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이것도 위성지도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우리 주택은 우리 아파트는 요 백마역 아래쪽에 이렇게 하단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면 예. 일산의 중심은 네. 앞으로 이제 킨텍스역이 생기는 거죠. GTX로. 예. 이 GTX 킨텍스역 인근이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래쪽에 여기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교, 분당 일자리 생기듯이 4차 산업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업무 단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요 옆에 보면 또 고양 방송영상 밸리 도시구 개발 구역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 또 방송 관련 업체들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장비가 됐든 방송국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새로운 또 아파트들 또 복합문화 시설 같은 것들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쪽은 이제 신축 일자리와 신주거타운으로 형성이 되는 거겠죠. 예. 위쪽은 구도심이라고 보면 아래쪽은 신도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면 반경으로 여기 반경이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경으로 보면 예. 그 여기 킨텍스역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한 2km 정도.
TV 보고 계세요 혹시? 예, 예, 보고 있어요. 네, 2km 정도가 이제 예. 일산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1차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대곡역이라고 있죠. 예, 예. 대곡역도 또 GTX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노선이 그 철도 노선이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일단 길이 뚫리거나 교통이 개선이 되면 그 주변에는 인프라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대곡역 주변으로 반경으로 봐서도 2km가 직접 영향권이 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집은 요 일산의 킨텍스 생활권, 그러니까 킨텍스 중심권하고 대곡역 중심권에서 2km 반경 내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아, 그런데 다행히 경인중앙선이라는 철도 예. 노선을 끼고 있고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겠지만 간접 영향권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 무슨 소리냐면 예. 단기적으로는 보유, 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번쯤은 매도를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신 거예요. 아, 매도를요? 그 시기는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보유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더 추가로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제 말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부동산 관리 방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거주하시는 집도 2년 그리고 파주도 역시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남편분과 함께 이제 2년 후에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7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원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저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가지고 네. 용산이나 그 합정동 망원으로 좀 하고 싶은데 네. 네, 가능할까 해서요. 아니면 또 음. 전문가님이 해주시는 좋은 지역 있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갭 투자를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네.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용산이나 합정동, 망원동을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 네. 재개발 투자를 좀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할 만한 곳이 있을지 아니면 더 나은 곳이 있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합정동부터 한번 찾아가 볼게요. 네네네. 일단 지금 재개발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용산 인근이라든가 합정, 망원 쪽을 보신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여기가 이제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입지적으로 따져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사업, 그 투자에 대한 찬성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역적인 특색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아셔야 될 게 중요한 게 네. 합정동부터 보게 되면은요. 네. 합정동은 크게 이제 그 합정동과 홍대 이렇게 해서 거대한 합정 홍대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화이트 칼라들이 근무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뭐 예를 들어 상가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업적인 건물들 이런 쪽에 음식점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 이외의 다른 일자리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급여 수준 자체가 대기업 뭐 기업 위주에 있는 곳보다는 급여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정규직들이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이 망원역 주변, 합정역 네. 주변, 홍대역 주변 뭐 이쪽에 서교동이니 저쪽에 위에 연남동이니 동교동이니 이런 쪽 지역들이 그리고 또 망원동 일부 네. 이런 쪽들이 굉장히 임대가 잘 나가요. 네. 임대가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임대 가격이 강북에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임대 가격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다가 보니까 이쪽에 역에서 가까운 쪽들에 있는 곳들은 네. 쉽게 말해서 내가 30평 정도의 대지를 갖고 있다. 네. 30평 정도의 대지를 갖고 있으면서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원래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이쪽이 단독주택지들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아, 네네. 이런 쪽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뭐 아파트 1+1 내지는 아파트 한 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내가 이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으면 한 6개에서 7개 정도는 월세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6, 70만 원, 70만 원씩만 잡더라도 77이 49, 76, 42, 한 450에서 한 500 정도 가까운 돈을 월세로 내가 충분히 받으면서 지가가 상승할 거니까 단독주택의 가격도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네. 개발에 대한.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합정 유도 정비구역이니 망원 뭐 유도 정비구역이냐고 해서 지정이 됐었지만 해제가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엄청 오르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겪게 되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더라도 이 역세권 주변으로 보다는 그러니까 이쪽에 이 역세권 쪽으로 해서 즉 한강변부터 먼 쪽에 네. 있는 곳에 망원동이나 합정동 지역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갭 투자라든가 아니면 월세 임대 수익 즉 수익형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시청자님처럼 좀 묻어놓고 재개발 쪽으로 오랜 기간을 하실 분들은 여기 한강변으로 해서 한강변 좀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네. 이쪽 지역에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해 보니 이걸 해봐야 크게 사업성이 높아질 것 같지가 않다. 뭐 12층, 13, 13층, 즉 7층에서 15층 사이에 그 집들이 그렇게 개선이 돼 봐야 크게 주택 가격이 뭐 뛰거나 그런 호재가 되지를 않고 아예 네. 지역적으로 다 밀어서 재개발을 통한 정비 사업을 해야 네.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 한강변 쪽으로 붙어서 이쪽에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동의율도 높아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땐 이쪽 그 교통이 쪽? 편한 쪽 말고 한강변 쪽으로 좀 붙어서 하시라는 소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용산은 한번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모든 개발이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개발 쪽으로 보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지역이 용산이기는 한데 네. 용산이 워낙 거대하고 그리고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군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개발에 제한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용산 자체가. 그래서 용산은 정말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꾼들이 투자하는 곳이에요. 일반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물건마다 그리고 바로 옆 길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 집에서 바로 골목 하나 건너면 또 거기는 투자에 대한 여건이 달라지고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일례로 삼각지역 아래쪽으로 이쪽 동네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된다라고 해도 조합원 수가 많아요. 분양분보다. 아,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현금 청산 가능성이 더 많겠죠. 받을 아파트가 입주권이 없으니까. 아, 조합원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고려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여기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대가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강 조망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 그다음에 바로 옆에 용산에 국제 업무 단지가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여파까지 해서 굉장히 아파트 값은 개발도 되고 아파트 값이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 개발이 되는 기간에 버틸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세입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임대 자체를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교통이 좀 편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특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용산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그 11곳,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각 자치구별로 네. 한 2개 정도가, 하나, 2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용산은 지금 11개가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소리를 풀어서 말하면 노후주택지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해서 세월이 좀 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재개발에 피해야 될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오래된 시장이라든가 또 상가들 이런 것들이 밀집이 돼 있으면 재개발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들도 좀 피해서 그래서 굉장히 조금 지역적으로 세분화가 돼서 들어가야 돼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그 가지고 계신 돈에서 합정동 전 투자 괜찮다고 보는데 조금 우리가 욕심을 내면 네. 이왕이면 아파트를 짓고 나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자양동 같은 한강변에서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곳이 자양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양동 쪽도 한 번은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양동 4동 빼고는 2동 같은 데는 너무 오래 걸리는 이동은 노후도가 좀 낮고요. 네. 그 1동은 일단 한강 조망이 아파트를 지어진다고 해도 좀 한강 조망권 차원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4동은 너무 3동 같은 높아서 경우는 높아서. 개발이 다 돼 네. 있고 네. 이제 4동인데 4동이 금액이 좀 네. 높죠. 네네. 그 돈 갖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두 군데를 또 신청을 됐기 때문에 자양동 이제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알토라는 자양동일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금액이 1억 5천에서 2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네. 한번 전화 끊으시고 네. 다시 전화하셔서 그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아까 우리가 방송상에서 말씀했듯이 그 합정동, 망원동 이쪽 권역을 한강변 쪽으로 한번 뒤져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됐던 상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선 자금이 조금 더 넉넉하다면 자양동 쪽을 먼저 좀 가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지만 지금 자금 수준에서는 말씀 주신 지역 중 합정동에 손 들어주셨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더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또 저희 방송 말미에 1:1 상담 안내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아파트랑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향후 전망이랑 제가 두 채 중에 한 채를 매도를 해야 된다면 네.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어떤 아파트 먼저 보유하고 계실까요? 예, 경기 광주에 송정 우린필류라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송파구 문정동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송파 문정동의 주소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116-2번지예요. 뭔지. 거주는 지금 어디 하세요? 거주는 저희가 다른 데 임대를 하고 있고요. 아, 저희가 예, 이번 달에 이사 나오면서 네. 광주에서 살고 있다가 이사 네. 나오면서 그것도 임대를 주고 나왔거든요. 아, 광주 현재 사시다가 예, 예. 그래서 결국 이거 두 개는 다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거고 지금 예. 일시적 이주택 상황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2주택이에요. 그냥 이주택 상황이시고 경기 광주의 송정 우린필류 아파트 하나 그리고 송파 문정동의 116-2번지의 다세대 주택 하나 향후 네. 전망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송정 우린필류 아파트가 요 위쪽에 금강 펜테리움 인근에 있는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요 위쪽에 있는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요 아파트는 근데 지금 이제 절세 방안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희 아나운서께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일시적 네. 이주택인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냥 2주택이고요. 그냥 이주택인 상황에서 예, 저희가 이주택인 만약-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네. 절세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양도 차익 적은 거 먼저 매도하는 거거든요. 예, 양도 차익 적은 거 먼저 매도하고 지금은 2021년 예, 1월 1일부터는 예, 이주택인 상황에서 한 채를 매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거주 2년, 보유 2년을 하셔야 돼요. 다시 예전에 다시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나중에 파는 게 낫겠죠. 근데 둘 다 이해되세요? 지금 거주는 하지 네. 않고요. 네네.
예, 둘 다 뭐 거주 요건은 다 채우긴 했거든요. 둘 다 네. 10년 보유, 2년 거주 이상은 근데 했어요. 거주 요건을 채운 건 지금의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부동산법이 없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서 새로 그래요? 세팅이 되는 건데 일단 네. 그 경기도 광주의 우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부러 이 네. 도시개발 이 지도를 띄워놨는데 네네네. 이쪽에 경기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태전동도 있고 경안지구도 네. 있고 이렇게 되는데 광주 송정도 있고 네. 이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중심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강선 이용해서 저기 판교까지 가긴 게 쉬워져 버렸잖아요. 네네네. 그 판교, 그다음에 판교에서 그다음에 또 GTX가 쓰면은 그 판교역하고 임해역 사이에 성남역이 또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 자체가 판교로 가게 되면 거기서 신분당선 타고 또 강남 접근도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광주는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역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지역이 한참 완성돼 가는 상황에서 우리 집은 외딴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저는 이제 절세보다는 이제 매도 시기가 중요한 건데 네네네. 너무 오래 갖고 있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이왕 다 채우셨으면 저는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네. 그 문정동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도 다세대 주택이지만 많이 올랐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그쪽 지역 자체가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주자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네. 앞으로도 계속 예정이 돼 있어요. 네네네. 거기가 문정동 136번지 그 주택 그 바로 위쪽이죠? 네. 잠깐만 제가 지도 한번 볼게요. 아까 주소를 제가 해서 체크를 해놨었는데 문정동에 문정 시형 아파트 그 아래쪽에 보면 네, 문정 맞아요. 136 요 아래쪽에 있는 블럭이시거든요.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시는 게. 네네, 맞아요. 그렇다 보면 이쪽은 지금 그 주변으로 해서 뭐 문정 가락이니 가락 현대니 프라자니 다 네네네. 예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네. 계속해서 이주 세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주택이 어떻게 돼요? 투룸이에요? 쓰리룸이에요? 쓰리요. 쓰리룸이면 너무 좋은 게 네. 왜 이렇게 돼버렸냐. 일단 쓰리룸이라고 하면 네. 아파트의 대체 주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가락 미륵인이 살고 있던 그렇죠. 분들이 방 네. 3개짜리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살림을 네. 특별히 정리하지 않고라도.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원래 쓰리룸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주 세력들이 나오면서 전세 금액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 예. 거기에 떠서 매매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긴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는 네. 그 광주에 있는 우림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네. 1주택에 대한 여건을 좀 해서서 이 문정동 주택을 어찌됐든 매도하기 전까지만 네. 매도하기 전까지만 비과세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팔기 전까지만. 다시 시작해서.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매도 전략을 다시 한번 꾸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제 판단에는 네. 대선이니 총선이니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금 부동산 어떤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완화 정책이 나올 것도 같아요. 아. 그럼 그 시기에 한 번은 네. 맞춰볼 필요도 있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을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는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 매도하시고 빨리 문정동에 있는 걸 일단은 비과세 요건을 실현시켜서 한번 시장에 대응해보자라고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면요. 네네. 지금 아파트 지금 다세대는 임대사업이라는 걸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등록을 하고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게 되나요? 지금 현재 하더라도 그 주택수에는 포함이 돼요. 아, 하더라도 주택수에 네네. 포함돼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 등록 주택이 예전에는 주택수에 네.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비과세 아. 비과세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절세 혜택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봤지만 딱히 우선은 지금 일시적 이주택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크게 좋지 않은 이 광주의 아파트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정동의 다세대 주택을 비과세 혜택 받는 게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그 매도 순서 헷갈리지 않게 계획해 보시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함께 풀어볼까요? 아, 저는 그 마곡 엠벨리 8단지 그 저 24평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자꾸 이제 요새 좀 시끄러우니까 생각이 많아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는 게 나은지, 재건축 쪽으로 갈아타는 게 나은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곡 엠벨리 8단지 아파트 이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2년 거주하고 지금 전세를 줬어요. 거주 요건 채우시고 나오신 거고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세요? 네네. 네, 지금 마곡 엠벨리 8단지 아마 너무 꼭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네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갈아타기를 해보면 어떨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예, 혹시 마곡 8단지를 네, 매도하시고 네네. 고민하고 계시는 투자처는 있으세요? 그럼 갈아타려고 하는 투자처는? 만약에 그 재건축 쪽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네. 신당동에, 네. 저 중구 신당동에 그 현대 아파트가 그 몇 년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하고, 네. 아니면 재개발 쪽이면 장은 14구역이나, 네네. 저기 불광동, 불광 5구역, 뭐 가련 1구역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자금이 제가 이제 처분하고 나면 네. 6억에서 7억 정도 남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네네. 이 가련 1구역이 됐든 불광 5구역이 됐든 이런 데들을 혹시나 현장은 한번 가보셨을까요? 현장은 제가 안 가보고 아직 임장을 가보지는 못하신 상황에 네네. 일단 금액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시니까 다가갈 수 있는 여기가 네네. 이제 접근 가능한 곳이 되는 거겠군요. 네네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그냥 그 괜한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네, 가만히 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네. 신당 현대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거 다 뭐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신 건데 네네네. 우리 주택이 지금 8단지가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 네네. 뭐 지은 지 몇 년은 됐다고 하지만 사실 10년 안쪽은 서울은 이제 신축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네. 신축 아파트고, 그래, 네. 여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곡을. 마곡이 지금 네.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거예요, 기업 입주가. 네네.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 네네.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 지금 190개, 지금은 이제 LG그룹 위주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네네. 앞으로 뭐 제가 정확한 회사명은 모르겠지만 뭐 코오롱 그룹이라든가 SOL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또. 네네. 그 대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입주 예정이 돼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내년까지 약 190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16만 5천 명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일하는 사람 수만. 그럼 여기에 3인 가족이라고 하면 이게 몇 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겠어요. 네네. 그리고 대기업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접적인 비교는 뭐 한다 하지만 거의 뭐 판교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같은 네네. 업태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수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지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인근의 30평대가 지금 한 15억 정도 찍었습니까? 17억. 17억. 가까이요. 네네. 제가 이제 실거래 지수만 보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다고 보면 네네. 뭐 지금 그리고 내년에 예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이쪽 아래 보시면 김포공항 그 여유 운전 중이신가요? 아니, 잠시요.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네. 또 그 CJ가 또 개발하는 CJ 부지도 있고 네네. 앞으로 개발할 곳들이
네. 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마곡단지 여기 마곡나루역에서 마곡역 사이죠. 여기가 이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 또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가요. 아, 네. 이게 뭐냐면 네. 그 코엑스라고 보시면 돼. 거의 코엑스 2배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라고 네. 해서 엄청나게 네네. 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아직도 더 개발에 대한 여파가 훨씬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데 네. 여기를 내가 지금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건 네. 그리고 거의 신축급의 주택을 버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찾아서 내가 굳이 간다라고 하는 건 아, 그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은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사업 속도가 좀 잘 나가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좀 조정기가 접어든다 뭐 이렇게 되면 잘 가다가도 멈추게 돼요. 네. 그럼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은 속도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물론 보셨던 그 불광 5구역이라든가 네. 뭐 가련 1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사업 속도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은평구라는 자체가 네, 네. 예전에는 서울 그 서북권의 거의 경계 지점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위로 지축이니 저쪽에 삼송이니 원흥지구니 이런 아파트도 촌이 형성이 되고 네. 아래쪽으로 또 창릉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네. 이 불광이라든가 가련 이쪽의 은평구의 그쪽 지역 자체가 네. 서울의 외곽 지역이 아니라 이제 중심, 그 서울의 거점 지역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아, 네. 거기에 신축으로 이제 주택이 바뀌는 거겠죠. 물론 그래서 당연히 네. 좋은 상황이기는 해요. 네, 네. 그런데 내가 굳이 마곡 8단지를 버리고 네. 이거를 지금 네. 갈아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 예를 들어서 네, 다른 네. 데에 뭐 있는 아파트를 갈아타는데 불광호구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저는 찬성이에요. 네, 네. 그런데 아니 신축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버리고 내가 굳이 또 힘든 길을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런 걸 기우라고 하죠.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보유하세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 지금 좀 매수를 하면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지금은 그러면 임대로 좀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매매요. 지금 살고 계시는, 가지고 가장. 계시는 집을 좀 팔면 네네네.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디 사시는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부천시 고강동입니다. 네, 나머지 주소도 알 수 있을까요? 고강동 403의 6번지요. 403의 6번지 다세대 주택이에요. 네네,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거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사 갈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 거예요? 뭐 근처로 가기는 할 건데 네. 서울 근처로요. 그 네. 근처 이제 뭐 그래서 이사를 하시면서 이걸 그냥 네. 두고 갈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갈지를 네.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부천 고강동의 403-6번지로 가볼게요. 수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제가 지금 찾아봤고요. 경인고속도로 상해 그 위쪽에 있는 동네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쪽에 있는 집. 옆에 이제 그 고강 선사 유적공원도 있고. 네. 좋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제 얘를 네.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네. 궁금하신 거네요. 예.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거주하시는 상에는 거주적인 문제는 없나요? 거주상에 여기 시끄럽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시끄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경인고속 네. 제가 여기 거주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네네. 일단은 부천에서도 요 위쪽 동네는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고강동인데 뭐 꼭 그 우리 시청자님 집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렇게 어슷하게 보면 여기가 이제 고강동이고요. 여기가 네. 이제 원정동이 되는 거고요. 예. 요 옆에가 이제 오정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같은 라인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부천이. 예. 부천에서도 요 특이하게 고강동, 원정동, 오정동 같은 경우는 항공기 운항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고도 제한 구역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항공 표면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주택 뭐 등기부등본 떼보면 이제 나올 텐데요. 항공 표면 구역이라고 해서 네. 뭐 어려운 말 다 필요 없이 그냥 고도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건축할 때 층수에 제한이 걸려요. 7층에서 15층 이하로만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용적률 믿고 들어가서 높은 건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10%나 140%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높게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용적률만 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뜨악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네. 상황이니까 높이. 그래서 보통 이런 지역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네. 한 9층, 10층 이하 정도로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면서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높은 이제 주택 가격을 좀 실현하고자들 많이 노력을 좀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앞으로 뭐 계획이 잡혀 있고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끝까지 가져가야 될지. 왜냐하면 제약이 따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예. 만에 하나 같은 부천이라도 저 아래쪽에 같은 항공 표면 구역이라도요. 이 진입 우리는 또 더군다나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센 진입 표면 구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입 표면과 뭐 수평 표면과 뭐 원추 표면이라고 또 나뉘어지는데 그런 어려운 말 필요 없이 저 아래쪽에 보면 부천 춘희역 쪽 근방 있잖아요. 예, 예. 도당동이나 약대동 뭐 이런 데에 있는 쪽들은 그나마 좀 상황이 괜찮아요. 네. 같은 고도 제한을 받는다고 해도 네. 그런데 이쪽 고강동하고 원정동 이쪽으로는 원정동에 뭐 좀 어떻게 보면 교통의 호재도 저 화곡역으로 원정 홍대선, 저 대장 홍대선에 또 예정이 돼 있고 뭐 이런 호재들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지역 그 주변으로서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여요. 아. 요거는 네. 매도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듣기 좋은 소리를 드렸어야 네. 되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 말씀 듣는 게 향후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요. 네. 네, 요 시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도 제한이라는 아이가 좀 향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이사 가실 때 우선 매도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제나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더 고민되시는 내용 있으시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무료 상담 전화 외에도 조금 긴 시간 김종희 소장과 함께 얼굴 보고 좀 고민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또 1:1 대면 상담 시간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소장님 상담 안내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해 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는 좀 디테일하게 각각의 또 시청자님마다 좀 저한테는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시는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대외적으로 전국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표하면서도 상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빗한 면을 좀 존중을 하면서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 저하고 1:1 상담만 하시는 분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시간을 같이 활용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도 부동산의 부자 되는 길에는 조금은 더 한 발자국 먼저 가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이용 많이 해주시고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착순이니까요. 요 방송 끝나시는데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예약하시면서 다음에 기회 되시면 상담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 내 이야기가 다 공개되는 게 너무 좀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특별히 소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기회거든요. 선착순으로 5분만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이라고 하니까 고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2022년 맞아서 부동산 투자 계획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 좋은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얼른 전화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1:1 대면 상담 안내뿐만 아니라 무료 상담 전화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소장님의 도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또 돈이 되는 알짜 부동산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